네, 안녕하세요. 예술가의 지혜 공유 사업에 참여하게 된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역곡에서 살고 있고요. 김동환이란 이름도 있지만 김동출, 동출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점 출이라고 하는 1인 회사 아닌 1인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희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전통 연희, 그렇죠? 풍물이나 무속, 탈춤과 같은 그런 전통 연희의 종목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가게, 동네 슈퍼 같은 그런 연희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네. 뭔가 동네 마을 슈퍼처럼 많은 지역 주민들 혹은 또 예술가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런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희점 그리고 추리는 고민하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런 추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연희점 추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술가의 지혜 공유라고 하는 사업을 보게 됐고 무언가 부천 시민으로서 또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 노하우 또는 팁 같은 것들이 좀 지혜로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시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제 어렸을 적 시절부터 느꼈던 시흥에서의 그런 활동들에서 온 그런 경험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천으로 성인이 돼서 넘어오게 되면서 느꼈던 이런 환경적인 변화들이 어렸을 때의 그런 경험들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이곳은 이렇구나, 부천은 이래 라고 하면서 조금 실망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더 정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 스스로의 의구심 또한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새롭게 유입될 어떤 예술가분들, 신진 예술가분들이 좀 지역에 애착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좀 매뉴얼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아주 작은 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예술가의 지혜 공유에서 부천 생존기, 시민으로 살아남기라고 하는 부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총 2편의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편은 바로 제가 직접 스스로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번째 편에서는 제가 다 갖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지혜들을 또 가지고 계신 선배 예술가를 찾아가서 선배님의 이런 지혜 혹은 그동안 겪어오셨던 그런 일대기를 좀 들으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폭넓게 깊게 전달해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2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동환, 그는 어떻게 부천까지 흘러들게 되었나, 그리고 또 어떻게 정착하려고 하나 라고 하는 이런 대주제를 갖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의 부천에서 생존하기 비법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동네 사람 되기입니다. 동네 사람 되기. 이게 굉장히 조금 쉬운 단어이면서도 당연한 단어이면서도 조금 어려운 게 이 예술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지역에서 영감을 받으면서도 자꾸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어렸을 때 시흥에서 살면서 시흥에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부천으로 넘어온 지는 한 5, 6년이 돼가면서 뭔가 제 스스로 제 예술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정작 제 몸은 부천에 있는데 자꾸 다른 지역에 가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 무언가 애향심을 가지고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지역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 그러면은 나의 산책길도 달라질 거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내 예술 활동의 어떤 원 소스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늘 갖고 이 부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천으로 제일 처음에 넘어오면서 했었던 게 부천에 살고 계신 이런 동호회 하시는 분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제가 넘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연습실을 내고 싶다고. 이게 아마 다른 예술가분들도 다 동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머무르려면 무언가 사무실을 내고 연습실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 그런데 그 부천에 살고 계신 그 회원님이 딱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동환 선생님, 먼저 내기 전에 여기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를 먼저 만나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사이에 코로나나 여러 상황들로 아직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 공간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사회의 보란듯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지금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 회원님도 만나고 네, 또 제 동료들하고 같이 작품과 연습을 또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턱대고 처음에 공간을 냈다가 힘든 것보다는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인연도 맺으면서 좀 후위를 동호하는 것도 하나의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이 시흥에서 인연을 맺었던 분이 부천에 살고 계셔서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공간,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부천에서 조금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에 눈을 돌리게도 되고 하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처음에 막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저는 시흥에서 넘어왔다 보니까 시흥에는 문화재단이 없고 부천에 문화재단이 있다는 거에 역시 대도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시흥에서는 오래 살았어도 이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시청의 공무원분들과 이렇게 대화할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랑 달리 부천문화재단을 처음 가게 됐을 때 너무 천국 같다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아부가 아니라 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예술가들에게 있는 그런 필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거를 이 붙어있는 두 개의 도시 사이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무 사실 행정적으로나 그런 것들에 조금 주눅이 들 때도 있고 조금 쭈뼛대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서 유도를 해주신다거나 그래도 우리 편에 서서 무언가 행정을 진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문화재단하고 조금 관계들을 시작해보는 것도 초기 정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문화재단에서 나온 그런 사업들이었고 네.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지역민과 관계된 이런 것들을 찍고 싶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편에 이어질 내용 역시 지역에서 먼저 자리를 잡으셨던 선배 예술가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한테는 무언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부천에서 살아남기 비법, 동네 사람 되기에 어떤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천에서 제가 느꼈던 거 생활 동아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뭔가 전문 예술가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불만이었어요. 전문 예술가들이 완전 탑 클래스에 오르기 전에는 무언가 접근하기 힘든 대도시다 보니까 또 워낙 국제 행사도 많고 전국적인 단위의 큰 행사들이 많이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늘 새로운 시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작은 규모의 예술가들은 정말로 명함 하나 내밀기 민망한 느낌의 규모였어요. 일종의 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 동아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봤을 때 오히려 또 질투도 났었어요. 아니, 전문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은 이렇게 좁은데 생활문화 동아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어떤 다른 층의 집단이 그 군집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 집단에 대한 층위는 조금 열려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 저는 이걸 정면 돌파해보기로 했습니다. 생활문화 동아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저 역시 시민으로서 생활문화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생활문화 이런 교육해주는 부천에서 모든 교육 관련 강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연희점 추리에서는 잠깐 홍보를 하자면 이런 전통의 사자춤들을 모아서 초등학교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어요. 1시간짜리 공연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탈춤 연희극과 같은 그런 작품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할 때마다 우리 초등학생들의 이런 어떤 작품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그거를 직접 뭐 어디 큰 문화재단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거, 책놀이 지도사 3급 자격증 그런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의 동화책을 어떻게 읽어주고 이것들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건지에 대한 그런 지도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수업인데,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의 활동에 너무 딱 부합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수업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책놀이 지도사 말고도 저한테 도움되는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히려 생활문화 동아리가 탄탄하다라는 건 그거 자체를 이용해서 예술가들이 평소 자기 활동 범위에 없었던 그런 수업들을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두텁게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책놀이 지도사도 이제 2번을 했지만 앞으로 다음 수업이 기대될 정도로 너무 좋은 수업이라 생각 듭니다. 이 수업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예술가분들이 어떤 자기 분야에만 이렇게 매몰되기 쉬운데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더 문을 넓혀서 생활동아리 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만남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은 노하우들이 조언들이 막 쏟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저는 동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저희 쪽 분야의 그 일반 회원님들의 공간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또 그런 생활문화 동아리 수업도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지역민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지역하고 가까워지는 길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왜 내 작품에 기회는 주지 않아? 여기는 나를 원하지 않는 곳이야 라고 하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한번 지역에 이런 수업들 혹은 지역에 계신 다른 동종업계의 선생님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도 좀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좀 우리의 역량들이 개인 예술가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 이것들이 모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계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재단하고도 계속 좋은 얘기들로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홍보 아닌 홍보를 드리자면, 사실 저 앨범이 나왔어요. 앨범이 나왔습니다. 연희점 추리의 첫 앨범이자 저의 첫 앨범인데요. 제목은 중고 꿈을 파는 가게입니다. 원래는 연극처럼 극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좋은 기회로 이 앨범을 그동안 작업했던 곡들을 통해서 앨범으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총 8곡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심해어라고 하는 곡, 그리고 보금자리라고 하는 이 곡은 가사를 제가 직접 써봤어요. 근데 이 심해어라고 하는 건 이 제가 부천 지역에 살면서 밤에 이렇게 뭔가 우울한 생각이 들 때 뭔가 전통예술 하는 사람들이 깊은 심해에 사는 그런 심해어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굉장히 깊어지자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이 어떤 그런 파도 위에서 춤을 추는, 헤엄을 치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그런 빛도 들지 않는 어둠 속으로 자꾸 가는 물고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가사를 써본 거를 또 작년에 부천예술가, 청년예술가 S 거기 공모를 통해서 또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거기서 또 노래했었던 게 이제 매누라가 진주남봉가를 또 이렇게 편곡을 해서 했던 그런 곡들도 들어있어서요. 사실 이 앨범은 반은 제가 시흥에서 자랐을 때, 시흥에서 느꼈었던 그런 감상을 적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반은 제가 부천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느꼈었던 그런 감상들을 곡으로 만든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제 그동안 삶의 흔적들이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앨범을 홍보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원래의 자기에게 영감을 줬던 그곳이 결국 그 예술가에게 투영이 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흥 지역에서 살면서 느꼈었던 것들을 곡으로 만들었듯이 부천에서 느꼈던 것들을 글씨로 쓰고 또 그것들을 노래하면 노래곡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뭐 2집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정말 부천 지역의 풍경이 더 많이 담겨있는 그런 곡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장 건강한 예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법, 동네 사람 되기, 정말 이 연희점출이 첫 페이지처럼 이런 오래된 가게가 연희점출이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이 오래된 가게가 부천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술가의 지혜 공유, 제가 오늘 사실 두서없이 제가 느꼈었던 바들을 이렇게 쭉쭉 나열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 되기. 지역에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외로움이 들 때일수록 조금 더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역을 사랑하다 보면, 그리고 예술가의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다 보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그런 관점, 예술적 관점이 또 모락모락 이렇게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앞으로 새롭게 또 부천에 유입될 그런 신진 예술가 분들이 조금 더 지역하고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또 만화든 음악이든 영상이든 무언가 굉장한 부천을 소재로 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문화재단도 혹은 부천에서 행정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부천 예술가들이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앞으로 되게 좋은 그런 관계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제 그동안 짧은 견해였지만 제 예술가의 지혜 공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부천에서 생존하기, 결국 그 해법은 지역 주민 되기, 동네 사람 되기였습니다. 저만의, 제가 아직 여기에 부천에서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이 부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을 제가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왜냐?
저의 견해로만은 또 충족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동안 처음 왔었을 때 왜 부천 지역에는 저랑 동종업종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시지? 전문가분들이? 이게 좀 의아했었어요.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부천을 대표하는 누군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제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네, 어렵게 한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부천에 유소라고 하는 벌써 10년이 넘은 팀이에요. 부천에서만. 근데 그분의 생존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저보다 먼저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일종의 근황 올림픽을 쫓아하는 네, 근황 한마당을 한번 2탄에서 열어보고자 합니다. 네. 제 1편에서 부족했던 그런 예술가의 지혜는 2편에서 한번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덕에 서면 멀리서 들려오는 퍽퍽한 속옷 소리 이제는 제법 시리